저는 오늘 밖에서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네, 배신다. 뭘 갑자기 왜 진짜? 네, 새로운 컨셉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연내리처 닥터그라스 메디의 의사 최진식. 수의사 신세현. 한의사 서영준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할 이야기는 사례를 바꿨더니 설사를 해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사례를 바꿨을 때 설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너무 궁금해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나요? 혈교체로 인한 설사 같은 경우는 어린 연령의 아이들에서 좀 더 빈번하게 발생하긴 하는데요. 뭔가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소화 대사되는 과정을 보면 주로 이제 장 상피에 있는 여러 가지 효소들이 자기에 해당하는 그 기질을 분해해서 흡수하게 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근데 이런 효소들이 이제 기존의 사료에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단백질원이 들어온다든지 탄수화물이라든지 혹은 사료 첨가제 성분들 그런 것들의 비율이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런 비율이 달라지면 어떤 특정 단백질원에 대한 소화 효소가 충분치 않을 수 있고 아직까지 충분히 내용물을 소화 흡수하지 못하면서 설사를 유발하게 되죠. 그러면 네. 이제 단백질원이 달라져서 설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요약하면 네. 그 개들이 사료를 먹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네. 사람 음식을 먹었는데 그럼 그때는 매일 다른 음식을 먹었을 텐데 그때는 개들이 설사를 안 했나요?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알 수 없는데요. 네네. 아마도 그렇게 뭐 약간 지금도 시골에서는 그런 강아지들이 있을 그쵸, 텐데 많죠. 여러 가지 이제 소위 말하는 개밥을 먹는 아이들은 네. 아마 좀 빈번하게 설사를 하지 않을까 저는 추측을 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밖에서 키우는 아이들이 대부분일 거고 스스로 그냥 배뇨배변을 해결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일 거기 때문에 변 상태가 미처 잘 체크가 되지 않거나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혹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다양한 것들을 먹어오다 보면 역시 다양한 소화 효소들이 구비되어서 나중에 성견이 되었을 때는 그런 음식들에 적응이 된 장을 가지지 않을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화면에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다름이 아니라 밖에 있는 동안 뭘 좀 찾아봤어요. 네. 사람들이 사료를 바꿨을 때 뭘 궁금해하는지. 이 사람들이 사료 변경후에 뭐 혈변을 보는 경우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네. 하더라고요. 지금 커뮤니티에는. 네. 근데 상식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식사를 변경해서 혈변을 보면 그 사람 장에 큰일이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강아지 고양이한테는 그런 일이 있다. 고양이는 많지 않지만 특히 강아지한테 그런 일이 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일단 뭐 임상적으로 실제로 그런 환자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뭐 데이터상으로는 단순 식이 교체 때문에 혈변을 유발하기는 사실은 어렵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만성적인 설사가 있을 경우에는 장상피층이 붕괴되면서 아래측 이제 혈관들이 노출되거나 붕괴되면서 부분적인 혈변이 있을 수 있는데 아마도 사람들이 얘기하는 혈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핏덩어리 혈변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여러 가지 요인을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사료 자체가 오염되었을 경우가 있어요. 세균이라든지 곰팡이라든지 사료 자체가 대장균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부패했다든지 출혈성을 일으키는 네, 대장균들이 맞습니다.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고 뭐 혹은 식이 알러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상이 나타날 수는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사료 교체로 인한 단순 설사 같은 경우는 당장 임상적인 증상이 아이가 기력이 없어지고 탈수가 있는 것 같고 이러면 당연히 병원 치료가 바로 필요하겠지만 먹었을 때 단순히 변을 조금 무르게 본다고 해서 꼭 그런 공격적인 처치가 필요한 경우는 없긴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혈변을 보는 경우는 상당히 빠르게 체액 손실이 일어날 수 있고 전해질의 불균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굉장히 빠르게 유발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혈변을 유발하는 어떤 질병적인 원인 자체들이 치명적인 질병들이 있기 때문에 혈변을 본다 혹은 뭐 심한 구토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 빠르게 병원에 가셔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는 게 예후가 훨씬 안정적이에요. 혈변을 본다는 건 사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럼 혈변을 보는 경우엔 바로 동물병원에 데려가는 게 좋고 네. 그럼 설사를 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죠? 설사를 할 때는 일단 아이의 활력이나 이런 게 중요한데 밥을 잘 먹고 활력이 특별히 처지지 않고 단순히 변이 좀 무르게 본다라고 하면은 기존 사료 비율을 다시 더 높이셔가지고 적응하는 기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 보시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료 적응에서 네. 꼭 필요한 기간,
그러니까 사료 적용을 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가 되죠? 보통은 일주일 이상을 이제 지시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25% 섞어줘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냥 보호자님들께 처음에 10% 정도부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처음에 10% 섞어주시고 아이가 변 상태가 문제가 없으면 30%, 50%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새로운 사료의 비중을 늘려가시면서 적응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사료 교체로 인한 설사라든지 어떤 증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이야기는 굉장히 잘 들었고요. 그 요약하면 사료를 바꿔서 설사하는 거는 좀 흔하게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근데 혈변을 보는 거는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사료가 바뀌어서 혈변인 건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 꼭 데려가 보시고요. 뭐 사료가 오염됐거나 아니면은 반복적인 설사, 만성 설사에 의해서 장내 상피가 붕괴가 돼서 혈변이 나오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영양학적으로 여러 가지 처치가 꼭 수의학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 클립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다음 클립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